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후련해서 어디 대나무 숲이라도 가서 소리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다가 시어머니랑 대판했는데 오히려 기분은 상쾌하네요. 가슴 한켠에 채에서 내려가지 않던 체증이 다 가시는 느낌입니다. 남편과 저는 32살 동갑이고 같은 학교 같은 과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서로 간 첫 연애였고 죽고 못 사는 사이였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연애하다가 취업해서 몇 년간 돈 모아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 돈 좀 불리겠다고 회사 주식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 결혼 자금 대부분을 손해봤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결혼을 부를 수도 없고 제가 모은 돈으로 어찌어찌 결혼해서 살고 있고 지금은 맞벌이 중이에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폭언이나 듣고 있고 책 잡힐 일은 없다는 거죠. 시댁에서 결혼 전부터 저를 안 좋게 봤어요.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는 시어머님이 딸이 없는데 며느리가 애교가 없어 보인다 하셨고 결혼 전 추석 때 남편에게 고향 내려가기 전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언니도 예비 신랑을 데려오고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올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남편 선에서 시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제가 그때 남편 성격 효자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건 알지만 한 번 더 조르기로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거나 부모님에게 잘 말해서 인사 오는 쪽으로 하라고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대뜸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명절날 바쁜데 자기 아들이 꼭 들렸다가 와야 되냐고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직접 안 되겠다, 못 가겠다 말하면 될 일을 부모님한테 일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카톡으로 싸웠어요. 왜 엄마한테 숙이냐고 했는데 그걸 어머님이 보셨고 그때부터 결혼 초기에 그때 일을 꺼내시면서 저를 더 안 좋게 보셨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말들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께 반박하기도 했었어요. 결혼 전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하면서요. 그러다가 그냥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나중에 뒷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제 네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머님하고 살 거 아니고 남편이랑 살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종종 고부 갈등 때문에 결혼 후에 남편이랑 부부싸움 하면서 서로 우리는 어머님만 아니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고요. 결혼 4년 차인데 지금은 돌진한 아기도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기 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양가 부모님 집 거리가 차로 와도 5시간이에요. 집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친정에서는 별말 없었는데 시댁에서 많이 섭섭하다고 하시면서 그 일로도 남편과 싸웠습니다. 어머님이 돌 때 올라와서 며칠 있다 가고 싶다고도 했는데 저는 끝까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반대했고요. 별일이에요. 어쨌든 그때 못 올라오셔서 이번 5월 연휴 때 저희가 양갓집 인사 다녀오면서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올라온 게 큰 문제였어요. 어머님이 제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집에 올라와 짐가방 정리를 하면서 빨아 입으려고 빨래통에 넣어놨어요. 어머님이 빨래통에 있는 옷을 들고 나오시면서 이거 안 입으려면 다시 가져갈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너무 당황해서 네? 빨아 입으려고 넣어둔 건데요? 했더니 이거 내가 처음 다 빨아서 만들어 다려서 준 건데 왜 빨아 입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새 옷도 사서 다 빨아 입고 남의 집에서 가져온 옷 다 빨아 입는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남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고 제가 집집마다 쓰는 세제가 달라서 향도 다르잖아요 하고 변명 핑계처럼 둘러댔습니다. 옷에 어머님 집 냄새가 배어 있고 평소 어머니 위생관념이 저랑 안 맞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밥솥 뚜껑을 못 닦아놔서 지저분한 걸 지적하시더니 어머님이 집에 도착해서 처음에 바닥 닦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못 닦게 했어요. 이걸 내가 사진 찍어서 우리 며느리 이렇다고 보낼 거다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가 당신 눈에 안 맞으면 어휴 살림 정말 못한다. 동네 이거 보여주면 다들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하겠어. 넌 정말 살림 못하는구나. 며느리는 살림 미천인데 어디다 쓸 데도 없네. 하다못해 욕실 수건 개어서 넣어놓는 것도 어머니와 스타일이 다르니 트집을 잡으십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치약 칫솔 비누 관리도 못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계속 대꾸 안 하고 있었어요.
연속으로 친정에서 교육도 안 해서 보냈다. 기본적으로 살림은 가르쳐서 보내야지. 딸내미를 뭘 믿고 시집을 보낸 거냐. 지금이라도 좀 배우라고 오라느니 너희 엄마가 살림을 못하니 배운 게 없다는 둥 잔소리 끝은 항상 저희 친정엄마까지 물고 들어가고 온 집안을 휘저으면서 한 바퀴 돌면서 지적질을 해야 끝이 납니다. 살림도 이러시는데 아이 육아는 말도 마세요. 옛날의 육아 방식이랑 지금의 육아 방식은 엄청나게 다른데도 나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즘 애들 아는 게 없어서 큰일이라는 둥 이렇게 키워서 어찌 하겠냐는 둥 나는 애를 너무 케어를 잘해서 남편 명문대를 보내는데 어쩌고 아직 어린아이 교육까지 간섭을 하십니다. 저 같은 대학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몇 년 동안 뭘 보고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제 앞에서 우리 아들이 참 보는 눈이 낮아. 특히 여자 보는 눈이 어쩜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던 부엌 일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 남편 출근할 때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지나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밤 저한테 위로 한마디 없이 누워서 자더라고요. 지 엄마가 저런 막말을 며느리인 내 앞에서 하는데도 한 마리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신랑놈이 더 열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계신데 아침에 남편 인사 없이 보낸 건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날 오전에 아이 재워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쉴 수도 없고 기분 나쁘지만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마주 앉으시더니 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너희 어머님이 딸 보내면서 말 한마디 안 하더라. 나는 너가 혼수도 뭐 했는지 명세서 없어서 모르겠다. 시댁에서 경제적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예단했고 예물인 커플링 반반씩 보내고 목걸이 하나 선물 받고 함 올 때 쌍가락지 하나 주셨어요. 저는 예단 2천만 원 가까이 하고 신혼 전셋집에 혼수 다 했고 새 차 한 대도 뽑아서 남편이랑 공동 명의했어요. 제가 원래 예식장 안에 있는 웨딩샵에서 드레스 메이크업을 하려다가 타지역 가서 준비하고 오는 걸로 바꿨는데 어머님은 일찍 일어나 타지에서 혼주 메이크업 하는 거 힘들다고 집에서 혼자 준비해 오셨는데 그거 서운하다고 두고두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그 혼주 메이크업 금액만큼 어머니께 드렸고요. 이런저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대답 거의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더니 점심쯤부터 친구분이나 친척분이랑 계속 통화하시면서 방안도 아니고 거실에서 저 들으라는 듯이 계속 제 흉과 부모님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니다 싶었지만 저도 어머니 말씀 못 들은 척 하다가 대꾸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만 참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통화로 어머니가 어떻고 친정부모가 어떻고 하시더라고요. 녹음 못 해놓은 게 한이에요. 제가 이튿날까지 참다가 오후에 남편한테 카톡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친정 데려다 달라고요. 장거리에다가 아기도 있어서 혼자 운전을 못할 것 같다고요. 남편 좀 괘씸해서 고생시키고 싶기도 했고요. 남편한테 상황을 얘기했더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겠대요. 남편 퇴근하고 어머니 계시는 방에 들어가서 통화로 장인 장모님 얘기했어요? 이 한마디 했는데 어머니 바로 문 열고 저한테 소리치고 나오셨습니다. 신랑한테 고자질 했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녁 준비한다고 애 안고 주방에서 있는데 싱크대에 물막이 안쪽에 곰팡이 좀 보라고 던지고 밥솥 안에 때 보라면서 소리치시고 그때부터 저도 계속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어머니 말에 말대답하면서 소리치고 싸웠어요. 어머니 전화하시면서 저 집 안 치워놓고 산다.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다 했으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집 안 치워놓은 제가 원인 제공을 한 거래요. 제 상식선에서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잔소리가 하고 싶으면 저를 계속 혼내시면 되지 유치하게 한 집에 계속 같이 있는데 들으라는 듯이 남한테 전화해서 제 부모님 흉을 본 게 정말 어른의 행동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하고 소리치니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게 왜 흉보는 거냐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손에 들고 있는 폰을 위협적으로 드셨고요.
여지껏 살면서 손찌검 당한 적이 없었는데 절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어머님한테 당한 서름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때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때리려면 때리세요. 하니 네가 매를 부른다고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친정에서 어른한테 이렇게 악을 쓰고 대들라고 가르쳤냐? 하고 또 친정을 걸고 넘어가길래 가만히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니, 사사건건 저 친정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애초에 결혼 반대하시지 지금 와서 왜 이러세요? 하니 네가 워낙 못 배워서 내가 이러지 하시길래 저 배울 만큼 배웠고 학교 공부도 남편과 같은 학교 나왔고 직장에서 연봉도 남편보다 더 많이 받는다. 여자가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려면 어머니는 파출부를 며느리로 들이시지 왜 저랑 결혼 허락하셨냐. 그렇게 잘난 아들 결혼하는데 왜 한 푼도 안 보태주셨냐. 저는 어머니한테 죄인처럼 이렇게 할 이유 없다. 자꾸 다른 집 며느리들이랑 비교하시면서 살림 가지고 이럴 거면 제가 물러날 테니 살림 잘하는 며느리 새로 보시라고 뭐 대충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데 남편이란 놈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서 있기만 하더군요. 자기 엄마 하는 짓 보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 저도 필요 없다. 이제 버려야겠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아들 달라고 줄을 섰다. 선자리가 얼마나 많았는데 너 같은 거랑 결혼했어. 그러니 내가 성에 차겠냐고. 넌 평생을 해도 내 맘엔 안 든다. 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도 대들었습니다. 어느 얼빠진 집에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집에 시집을 온답니까? 누가 신혼집 구할 능력도 안 되는 집에 딸 주겠냐고. 지금이라도 새 장가 가보라고. 제가 해온 새 차 다 가지고 갈 테니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새 며느리랑 사시라고 하고 결국 제가 아이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어머님은 절대 자기가 짐 싸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시니 제가 나왔죠. 일단 친구 집으로 왔는데 내일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고 이혼 수속 밟을 겁니다. 그동안의 수모도 모자라서 계속되는 정신적 학대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남편의 전화 카톡이 빗발쳐서 한마디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이 나쁜 놈아? 이제 난 너랑 더 이상은 못 살아. 당장 이혼해. 라고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 참다가 이제야 하게 되네요. 저도 할 말 다 하고 나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속 끓이고 살았나 싶습니다. 4년 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은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어머니의 부당한 간섭과 폭언에 저도 제 할 말을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과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착한 며느리 병이라는 게 있죠. 제가 그 병이 이제야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남이죠. 4년간의 어리석음으로 저는 이제 이혼을 택하지만 현명하신 여러분은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 받으신다면 할 말 다 하시면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그리고 저보다 한참이나 늦게 시집온 동서도 아이를 벌써 낳았는데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심신이 꽤나 건강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똥줄 타고 계셨고 동서 애들이 돌지나면서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 저도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함께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임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더 기다려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을 데리고 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에서 불임검사를 하고 왔는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존심 없이 그런 데 가서 검사 받으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불임이 아니니까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것은 네 탓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는데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미쳤니? 나는 확실히 아니야. 너 다른데 산부인과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봐. 분명히 네가 문제야. 확실히 난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니?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아무튼 나는 아닌 것이 확실하니까 너 병원 얘기를 꺼냈다가 우리 엄마한테 불임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 듣지는 말고. 나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 집어치우고 조용히 살아. 조용히 살라고. 내가 죄 지었니? 그리고 너 어디서 뭘 듣고 네가 불임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랬더니 왕짜증을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 괜히 불임이다 뭐다 나 불임 검사했다가는 너만 쪽팔리니까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남편의 그 밑도 끝도 없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에 슬슬 화딱지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왜 쪽팔림을 당하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건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열불이 납니다. 난 분명 불임은 아니야. 사실은 내 아들이 있어. 아들?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언젠가는 알 일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곧 아시게 될 거고. 뜻밖의 남편의 폭탄 발언에 아연실색을 하고 말할 수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한테는 속상한 일이겠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쩌다 술김에 몇 번 만나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덜컥 애가 생길 줄 알았겠어?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맨날 주말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더니 바람 핀 거였니? 그럼 어떡하냐. 내 아들이 거기 있는데 가봐야지. 애 엄마랑은 별로 정도 없어. 하지만 내 아들을 낳아준 여자잖아. 그래서 나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애가 어느 정도 더 크면 애 엄마를 설득해서 우리 자식으로 키우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남편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죠. 야, 정신 차려. 내가 네 뒤치다꺼리나 하라고 있는 줄 아니? 그래도 남편은 뻔뻔하고 당당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대놓고 두 집 살림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가 아시게 되었고 그 여자 집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왕래를 하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아예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그 여자 집에 드나들었고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아이 문제로 전화질을 했고 남편이 옆방에 가서 통화를 하곤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놓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본처인 저를 무시한다고 보면 되는 셈이었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나 싶었고 어디다 말하기도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요. 친정 부모님께 말하면 속만 태울 것 같아서 정말로 친한 친구와 아는 언니에게 말을 했었죠.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여자 집에 들락거리면서도 제게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 하니까 기뻐하는 듯 했고 남편과 함께 그 여자 집에서 희희낙낙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속이 뒤집어지곤 했습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제가 드디어 남편과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 여자 집에 가서 한바탕 뒤집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서 많이 참고 자제를 했었죠.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날라리 같은 애였어요. 전혀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제 앞에서 엄청 당당하더라고요. 이혼을 시킬 작정은 아니라면서 적당히 돈을 준다면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 주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하던 말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미쳤니? 내 남편과 천년만년 잘 붙잡고 살아.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그리고 저는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는 여자의 표정을 보고 그 집 아들을 안방에 넣고 나와서 살림살이를 다 보란 듯이 남편 골프채로 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네 남편이 이러니까 바람이나 피지. 남편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놀라서 LTE급으로 달려온 남편에게 제가 말했죠.
내가 너희들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가 보상 좀 해줘라. 돈 좀 쥐어주던지 알아서 해, 알아서. 그리고 바로 나와버렸는데 속은 후련하긴 했지만 답답하기는 여전했었죠.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손자를 보러 왔다가 그 난리통을 보고서 저희 집에 쫓아와서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불쌍하게라도 봐줬을 텐데 어디서 내 손자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 너 당장에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알아들었어? 어머니, 제가 미쳤어요? 어머니나 아들과 저를 이혼시키려면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해주세요. 그냥 못 나가니까 그리 아세요. 어머니나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치고 나가라고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시더니 결국에는 시누이까지 저한테 쫓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일이 이 정도로 된 건 다 언니가 불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언니가 아기를 잘 낳아줬어 봐요. 밖에서 자식을 낳았겠냐고요. 이제는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나가셔야죠. 감히 어디다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나 엄마나 아기도 못 낳는 진상 언니보다 오빠 핏줄을 더 소중히 하는 거 모르셨어요? 오빠도 언니한테 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오빠한테 붙어 있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냥 짐 싸고 나가서 말겠네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위자료도 뭐도 다 주고 이혼하겠다고 했으니까. 추접스럽게 더 받아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깨끗이 끝내요. 알았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둘이 짝이라도 한 듯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보자마자 환장을 해서는 저에게 악랄하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 두고 보자라고 했었죠.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전 남편 인스타와 톡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동태를 잘 살폈어요. 그 인간은 저와 이혼 후에 바로 혼인신고도 하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돌도 되기도 전에 또 둘째를 임신을 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카톡 푸사를 통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가끔 보곤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여자의 아이는 귀엽고 이쁘긴 했지만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암튼 상황을 보니 전 남편과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려다가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늦추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전 시어머니의 푸사에 전 남편의 결혼 청첩장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혼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 남편이 그 정신 나간 여자랑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 상판떼기 구경 좀 하고 올게. 오늘을 끝으로 나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거야. 재혼한 남편도 질긴 악연 끊자면서 제 아들을 안고 저와 함께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찾아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안색이 달라지더니 전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오랜만이에요. 축하도 드릴 겸 볼 일 있어서 왔어요. 옆에 있던 전 남편도 저를 보더니 완전히 놀란 눈치인데 그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는 재혼한 내 남편과 제가 낳은 제 아들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향해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며 예의를 차렸는데 전 시어머니가 제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들 좋아하시네. 어디서 데려온 거야? 얼른 저리 가지 못해? 그래서 제가 코웃음 치며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가 드리는 결혼 축하 선물이에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혼자서 펼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새신랑인 아드님과 함께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럼 이만 갑니다. 라고 하고서 남편과 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준 봉투를 받아들고는 저희가 가는 뒷모습을 쳐다보더라고요. 귀한 거라고 하니까 금방 열어봤는지 제가 주차장 쪽으로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면서 한복 차림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연세에도 눈은 밝아서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저를 잘 찾더라고요. 헥헥거리면서 그 봉투를 손에 쥐고 뛰쳐나오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다가와서 저를 붙잡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이야? 네, 그래요. 그런데 왜 이제서 말해준 거니? 뭐라고요? 제가 그때 의심스러워서 어머니 손자 유전자 검사를 했었는데 말해주고 싶어도 안타깝더라고요. 철석같이 아들을 자식으로 여기는데 거기다 대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야? 정말 내 손자가 아니란 말이냐? 어머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며느리 말이 그렇게도 말 같지 않으세요? 제가 불임이면 제가 재혼하고 아들을 어떻게 낳았겠어요. 그저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난리를 치시니까 꼴 좋네요. 전 남편의 어머니는 내 남편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어린 내 아들을 보시더니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 멀리서 시누이가 뛰어오며 한복을 입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전 남편의 어머니를 보고서 달려오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신부 멱살을 잡고 난리도 아니야. 결혼이고 뭐고 취소한다면서 다 뒤집어놨어. 넋이 빠져서 주저앉아있는 전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저는 씩 웃으며 유유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눈이 선하네요. 결혼식장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 장면이 선명히 떠오르네요. 그 뒤로 전 남편이 어찌 사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난척하더니 꼴 좋게 된 셈이네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한 나머지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음 달 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어쩌면 지금 철없는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무척 사랑해주고 저 또한 그런 것 같지만 어째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합니다. 처음에는 사랑, 그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결혼인데 점점 후회의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네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건만을 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면 저희는 1등 신부감, 꼴등 신랑감입니다. 소위 말하는 결혼을 위한 스펙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오빠는 빠른이라 31살이고 중소기업 연봉 2,200만원에 시댁 집안은 재산은 그냥 집 한 채와 건실하지만 고지식한 예비 시부모님이 계시며 1남 3녀 중 막내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이나 내세울 거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꽃다운 나이 25살이고 1년차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집안은 아주 잘 산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살고 있는 52평 아파트와 예전에 살던 27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봉은 8천만원 정도이며 형제 관계는 2남 1녀 중 막내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수원이나 논밭 등 시골에 재산이 좀 있으시고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독자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쓰기는 민망하지만 예비 신랑과 달리 학교 다닐 때부터 인기도 많았던 저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조건만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 삼았다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결혼 준비할수록 현실을 알게 된다고나 할까요?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는 말이 점점 맞는 것 같아요. 없는 집 내세울 게 자존심이라고 너 시집가면 고생하신다는 외할머니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점점 시댁, 오빠 행동 보면서 정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촌 언니들마저도 제가 어려 터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데 반해 오빠는 너무 달고 달아서 저 이용해 먹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사실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해서 하는 결혼이라 그런지 부모님께 죄송해서 많이 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친한 언니들이 전부 말하길 신랑이 하는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신부가 해가는 거랍니다.
근데 남들 해가는 만큼은 다 해가는 저는 너무 이상한 결혼을 하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집 같은 경우는 오빠 모아놓은 돈 4천 정도에 예비 시댁에서 2천을 보태서 6천만 원의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시댁에서는 1,000을 빌려주신 거고요. 지금 계약하려는 집이 6,500짜리라 시댁에서는 더 이상 못해주고 제가 저희 부모님 몰래 500 보태려고 하는 중입니다. 대학 때와 계약직 생활한 거 포함해서 1년 반 벌어 1,400을 모아두었거든요. 나머지는 오빠가 시모 비위 맞추라며 예단에 넣으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고 엄마가 절대 제 돈 결혼에 쏟아넣지 말라고 못 박으셔서 더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단은 저는 반대하는 결혼에 많이 해달라 할 수도 없는지라 부모님한테 총 2천을 받을 계획이고 거기서 예단은 400만원 정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결혼 비용이나 예단도 시세에 딱 보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누나들이 그 소리 듣고 벌써부터 난리라고 하네요. 누나 셋 전부 간수하게 갔다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한몫 단단히 챙기고 싶으신 걸까요? 있는 집에서 시집 온다고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누나가 셋이고 친척도 많으니 예단을 더 하랍니다. 누나들 막내 누님 빼고 전부 예단 600 했었다나 하면서요. 혼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누나들이 세세히 알지 못하기에 태클은 없었는데 느닷없이 시댁 에어컨을 사드리래요. 엄마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생각이긴 하지만 결혼할 때 선풍기, 에어컨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라던데 혹시 시댁에서도 해줘도 되는 건가요? 아무튼 정말 왜 그것까지 해야 하는지 짜증이 슬슬 납니다. 예물은 저희 결혼 반지 커플링하고 시모께서 저 순금 반지랑 진주 세트랑 하나 더 해주신대요. 저희 엄마 여기서 또 눈물을 빼셨죠. 원래 기본이 다이아 세트, 진주 세트, 유색 세트라면서요. 서로 힘든 집에서는 꼭 다이아 세트에 다이아 박지 않아도 큐빅인지 뭔지 다이아 대용으로 박아서 싼 거라도 해주는 건데 저희 예비시모는 예단 400 할 거면 딱 진주 세트 거기까지밖에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물 보러 간 날 저한테 오빠는 시계랑 순금 목걸이 20돈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여자가 받을 거 다 받으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자 예물이 여자 예물 넘는 경우도 있나요? 예식은 두 집 다 서울에서 오래 생활한 까닭에 다행스럽게도 식은 서울에서 치르기로 합의가 됐는데 예식장 때문에 한번 결혼 엎을 뻔했습니다. 저희 집은 첫 혼사고 아빠 손님도 좀 많고 아무튼 이래저래 체면치레긴 하지만 예식장 좋은데 하기를 원했고 시댁은 돈 많이 든다고 주차장도 변변치 않은 그냥 동네 예식장을 원하셨죠. 그렇다고 우리가 호텔에서 하기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비싼 야외 예식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암 월드컵 컨벤션이나 김포공항 컨벤션홀, 여의도 63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첫 혼사임을 배려해주지 않으시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양가에서 아주 악다구니를 쓰고 싸우다가 결국 예식장비 저희 쪽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뷔페 음식 대접만 반반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차피 저희 쪽에서 주장했던 거니까요. 그제서야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저 많이 해보내지 못해서 마음 아프신지 결혼하면서 차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집을 얻게 돼서 학교랑도 멀다면서 안쓰러우셨던가 봐요. 안 그래도 오빠 눈치가 보이시는지 많이 좋은 차는 못 사준다고 제 능력에 맞고 고르라 하셔서 오빠랑 자동차 영업소 다니면서 이래저래 의논을 했거든요. SM3로 결정하고 오빠가 견적 뽑아다줘서 오빠네 집에서 얘기하는데 시모가 들으셨죠. 바로 다음날 둘째 누나가 전화와서 저더러 그 돈으로 전세였는데 보태라고 시댁에서 빚져가며 돈 보태고 오빠는 옛날 아반떼 타고 다니는데 너는 SM3 새 차 뽑는다고 견적 내달라고 바쁜 사람 부려먹냐고 하네요. 전화 끊고 오빠 만나서 울면서 난리를 쳤죠. 아니 그럼 제가 어디다 하소연하죠? 제 편 들어주며 위로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오빠도 똑같이 화를 내면서 사실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었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시집가기 전에 내 차를 사주시는데 오빠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 우리 부모님이 사위차까지 사줘야 하나요? 왜요? 저 차 사려고 하는데 사실 오빠한테 미안했었어요. 근데 누나께 그런 말 들으니까 억울합니다. 제가 못된 건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앞뒤 상황이 다 있는데 자동차만 가지고 자존심 운운하며 말하는 것도 황당합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 모두 정말 고집들이 너무 세서 대부분 우리가 다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엄마 워낙 목소리 높이는 거 싫어하시기도 하고 딸 시집 가는데 누가 될까봐 그러시는데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보면 제가 오빠한테 되게 목매는 줄 알 겁니다. 하지만 전혀 반대 상황입니다. 결혼은 재작년부터 오빠가 조르고 졸랐는데 졸업하자마자 하자고 하는 거 엄마가 반대하는 바람에 올해까지 끌고 왔던 거예요. 오빠 사랑은 하죠. 근데 없이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저 사랑해주는 게 고맙고 오빠가 저 없이 못 살 것처럼 해서 여지껏 잘 만난 거고요. 지금도 사실 헤어지자고 말하면 오빠가 너무 상처가 클까봐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오빠 식구들, 오빠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보면 마치 정말 저의 조건 때문에 집착하고 안 놔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사립학교에 들어가고 아빠 주변에서 저 선보라고 엄청 난리였거든요. 조건 좋은 데다 어리고 외모도 괜찮다고 다들 못 데려가서 안 다니라고 아직도 아빠는 가슴을 치십니다. 솔직히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들 보기에 오빠가 많이 빠지는 결혼이고 오빠가 너무 원해서 하는 결혼인데 저한테 많이 양보해줄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맨몸으로 시집 들어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무조건 부모님 허락 받아야 한다는 게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네요. 저희 부족한 거 없이 살지만 떵떵거리며 살 정도로 잘 사는 편은 아니에요. 아빠 간부이시지만 월급쟁이시고 엄마는 아빠 대리 때부터 새남매 알뜰하게 키우셨습니다. 지금도 두 분 어느 정도 있으시면서도 낭비라는 걸 모르십니다. 제일 낭비하신 게 아빠 엄마 외제차 정도? 그 밖엔 저희 오빠들이랑 저한테 외엔 돈 쓸 줄 모르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있는 집에서 바리바리 안 해온다고 자기 아들 무시한다고 무시해서 해올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해온다고 여기면서 누나들도 저를 엄청 얄미워해요. 네, 무시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안 해가는 건 맞아요. 반대하다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빠도 남보다 못 해오는 판에 저만 많이 해달라고 하기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은 저 막내딸이고 오빠들 사이에서 크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생각해서 집안 괜찮은데 시집가길 바라셨습니다. 콩물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고생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서요. 누가 자기 딸을 고생하며 살길 바라나요? 안 그래도 부모 눈에는 한없이 귀한데 1등 신부감이라는 선생님 직업에 없는 집도 아니고 아빠가 어느 정도 명예 있으시고 제가 엄청 잘나 보이시겠죠. 저희 부모님 눈에는요. 하지만 결혼은 정말 현실인가 봐요. 막상 사랑하다가도 결혼 준비하면서 현실에 부딪히고 현실에 눈을 뜬다더니 정말 그래요.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할 자신도 없고 결혼 준비해 나갈수록 힘든 일만 생기고 드센 손윗신우들에 치여 저 정신병 걸릴지도 모르고요. 아, 글 쓰다 보니 이 결혼 진짜 더 하기 싫어집니다. 직업이나 뭐나 제가 조건 나은 것 떠나서 해주는 것도 없이 이것저것 해오길 바라는 시댁이나 내가 좋다면서 위해주지는 않는 남자, 무조건 나한테 네 돈으로 몰래 보태서 자기 부모 원하는 대로 하라는 남자, 제가 뭐 때문에 뭐가 모자라서 이런 결혼하면 후회인 거죠? 주변에서 전부 다 뜯어 말리고 친구들도 미쳤다고 난리고 혼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데 왜 벌써 시집가냐고 안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늦었다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엎어야 맞는 거죠?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 길로 가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합니다. 퇴근하고 와봤더니 제 글이 12시간 만에 리플이 500개 달렸더군요. 아침엔 5개였나 그랬는데 저거 예비 신우들이 봤을까봐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 하네요. 근데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도 할 말 다 하려고 그래요. 괜히 댓글을 다 읽으니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기분입니다. 신우들이 나이가 한참 많아서 찍소리 못하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거 없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당님 3년,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요? 나이 어려도 저 며느리고 딸들보다 제가 그 집 대수사 결정하는데 더 영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없음 제가 안주인인데요. 오늘 퇴근해서 오면서 전화로 오빠랑 정말 한참 싸웠습니다.
3년 반을 사귀면서 이렇게 싸워본 것도 처음이에요. 결혼 전이 다 그런 건지 나만 그런 건지 제가 남친 조건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고 남친한테 바라는 게 있게 있고 남편감 따졌으면 애초에 이런 결혼 결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건 왜 그렇게 시댁에서 저한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냐는 거지요. 제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막말로 남보다 못해오는 오빠도 있는데 저는 남들만큼 해가겠다 했었는데 얼마나 더 해달란 거였을까요? 저 이번 결혼 예산대로라면 혼수, 예단, 전세자금 500, 예식비까지 총 2,700 정도 쓰게 됐겠죠. 이거 대한민국 여자 평균 결혼비용 초과하고도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손 빌려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지 않은 거 다 똑같죠. 마땅히 해주셔야 할 건 하나도 변변하게 안 해주시면서 저한텐 평균 이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거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오빠한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염치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기본적인 거 못 해주신다면 제가 해간다 해도 안 받겠다 사양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뻔히 저희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이라 도움받기도 힘든 거 알면서 차도 그렇고 하위는 차 안 사준다고 결국 서운하신 거였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오빠 차를 사줘야 하나요? 저도 시댁 같은 마음가짐으로 보면 오빠가 사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처지는 결혼하는 쪽에서 키 몇 개 해오고 제대로 속물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오빠가 전세 6천 해온다고 해도 제가 17평 아파트 좁아서 못 살겠다고 한 적도 없고 더 넓은데 해달라고 불편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아파트 화장실 변기, 타일이라도 좀 괜찮은 데 들어가려고 제가 500 보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댁에서는 저한테 자꾸 요구만 하나요? 예물? 막말로 다이아 세트. 다이아 대신 큐빅으로 박아 세팅하면 그게 50만원이나 가나요? 그동안 세상 물정 너무 몰랐고 사랑이면 다 되고 나만 마음 곱게 쓰면 다 되는 줄 알았네요. 저는 사랑 때문에 이것저것 안 재고 이 어린 나이에 결혼 결심했는데 오빠는 6살이나 어린 저한테 왜 그렇게 많은 걸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면서 내심 다 기대하고 장인이 이건 해주겠지 이런 말이나 합니다. 결국 오늘 서로 심한 소리 해가며 다퉜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기 때문에 오빠도 물론 더 당황하고 화가 났겠지만 더 이상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처럼 굴어선 안 되겠다 싶어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회사 생활 30년 하시며 일군 재산인데 왜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저 욕하시는 몇몇 남자분들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욕은 먹어도 제 부모님한테 패 끼치고 시집은 안 갈 겁니다. 저 오늘 오빠한테 오빠도 4천만원으로 나는 1,400만원으로 나머지는 우리 이름으로 각각 1,000만원씩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집은 더 작은 집, 혼수는 더 작게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우리 돈으로만 하자고 했습니다. 혼수든 예단이든 예물이든 그 돈 안에서 어차피 많이도 못하는 거 난 안 받아도 좋으니까 오빠도 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냥 결혼 반지만 하나씩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한복만 맞출 거고 현금 예단도 400만원 그 이상은 절대로 안 할 거고 절반은 꼭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결혼하기 저도 싫었지만 시댁에서 그렇게 나오고 저희 부모님은 뭐 봉입니까? 저 차 안 살 겁니다. 운전도 미숙한데 아침 시간에 복잡한 교통 민폐 안 끼치고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됩니다. 학교 동료 선생님들이 조언해준 방향도 있고 제가 생각해낸 방향도 있고 오늘 이 말 전하면서 정말 결혼 안 해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 돈 하나도 안 받고 대출하고 내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자니까 이 사람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 도움을 기대한 겁니다. 제 돈은 이미 시댁 주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왜 이런 문제로 다투고 화내고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사랑하다 보고 나랑 같은 마음이라 알았던 그 사람이 나랑 다른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본전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오빠가 연봉이 2,200만원인 것도 개의치 않았고 맞벌이해서 아끼면 남들보다 빨리 집도 살 거라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치과의사, 운동선수, 정말 여자라면 혹할 만한 선짜리 다 집어치우고 오빠 하나만 바라보고 부모님이랑 싸운 지난 1년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이 결혼 안 해도 그만입니다. 바보같이 집어치우자는 소리는 못했지만 제가 말한 대로 안 해주면 안 하고 말아버릴 겁니다.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치사하게 사방에서 이런저런 소리 안 듣고
그냥 우리대로 결혼할 겁니다. 몇몇 욕하는 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 시댁에 봉으로 보내려고 저희 부모님이 가르치고 입히고 키우신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시집 갈 때 바리바리 싸주시고 남편의 시댁 호강시키겠다고 저희 부모님 일하신 것도 아닙니다. 결혼해서 부모님들한테 잘할 거고요. 할도리 할 거고 잘 모실 겁니다. 근데 양쪽 부모님한테 똑같이 잘할 겁니다. 딸 키우는 부모들 거저 안 키우셨습니다. 딸이라 더 조심조심 키우지 정성 덜 들여 키우진 않았습니다. 내 부모 놔두고 신랑 부모한테 더 잘하고 내 부모 나 몰라라 하는 여자는 전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보다 더 잘 모셔야 할 어른은 없습니다. 다만 시댁 어른들이 있었기에 내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시댁한테 해야 할 몫을 제가 조금씩 나누고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해야 할 몫을 남편이 조금씩 나눈다고 생각하고 함께 잘할 겁니다. 제 글 읽고 리플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따 저녁 먹고 시간 내서 읽어볼게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남긴 글인데 또 화제 만발 올랐을지 생각도 못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어젯밤에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시댁에 말했습니다. 엄마가 눈물 보이면서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간두기로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 오빠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님들 말대로 지금 안 그만두면 더 그럴 겁니다. 오빠랑 얘기한 게 아니라 막내 누나랑 남친 어머니랑만 통화하고 끝낸 거라 오빠가 계속 전화하고 있네요. 마음 좀 추스리고 만나서 정리할 겁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나한테 바라는 남친 믿기는 했지만 만 3년을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큰소리 한번 안 내고 사귀었는데 결혼 준비하다가 서로 상처만 냈네요. 오빠 어머니 정말 싫습니다. 오빠한테 말한 대로 어머니께 예단 400만 보낼 거라고 반 돌려달라니까 몰상식한 소리 다 하시고 평균 이상 더 요구하면 저 결혼 안 한다고 불효하고 시집 못 간다고 하니까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느니 너 같은 며느리 얻어 아들 무시하라고 키우지 않았다느니 전화 끊고 엄마랑 울다가 다시 전화해서 결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막내딸이라고 곱게 키우셨고요. 제가 그 집에 그러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댁 부모님들께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 잘 배웠습니다.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친정 부모께 못 받고 주변에서 만류하는 결혼하려던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그리고 남자분들 돈 4천만 원 모아 결혼하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압니다. 저 지금 돈 벌면서 얼마나 돈 모으기 힘든지 잘 느낍니다. 그런데 잘 사는 집 돈도 돈입니다. 잘 살면 쉽게 번 돈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조건 따진다고요? 제가 언제 조건을 따졌죠? 제가 조건 따졌으면 이 결혼, 이 연애 하지도 않았죠. 저희 부모님 재벌 아닙니다. 그리고 제 돈 아닙니다. 남자 부모가 왜 우리 집에 자꾸 바라는지, 왜 요구를 하는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서론으로 양쪽 조건 쓰고 환경을 쓴 겁니다. 없는 결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니라고 여자 팔자는 어떤 남자 만나느냐에 달렸다고. 하지만 저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 저 욕하는 사람들 분명히 여자 친정 잘 만나 이것저것 뜯어내 보려는 사람들이겠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 하나만 보고 여자가 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정말 남자 하나만 믿고 덤빈 겁니다. 그런 여자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여자가 번 돈 시댁 드리고 자기 부모 맘 편하게 하고 결혼하자고 그런 소리 해대지 마십시오. 친정 부모 속은 속도 아닌가요? 결혼은 있는 며느리 얻어다 등쳐먹는 장사가 아닙니다. 댓글입니다. 결정 정말 잘하셨어요. 어디 저런 개념 없는 남자집이 다 있는지.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정말 힘내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댓글 2.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여자분 너무 창피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여자가 교사면 1등 신부감이라는 생각, 교사 입에서 줄줄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이 정말 참으로 오만한 생각 같습니다. 이건 지나치게 여자분의 주관적 감상처럼만 보이고요. 당신의 어설픈 배려 때문에 한 남자의 인생의 일순간 모멸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지네요. 게다가 신랑 되실 분이 아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비 신부의 입에서 그런 식의 평가를 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결혼을 앞두고 이것저것 재고 돌이켜보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다 해도 자신의 직업까지 밝히고
무슨 비난을 들을지 뻔히 알면서 뻔히 속보이는 말들을 내뱉는지 모르겠네요. 난 같은 여자이지만 조건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여자라면 내가 남자라도 살고 싶지 않겠어요? 평생을 아내로 인해 열등식 속에서 살고 싶진 않을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양쪽 엇갈린 반응이 분분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낭만캐스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